60번. 해봐. 최상위 문제예요. 60번은. 부피 구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율. 변화율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고 미분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잘 듣고 잘 따라하는 거야. 최상위 문제야. 먼저 박스 좀 칠게요. 그맨 문제 말면 변화율이라는 박스 뜻이 뭐냐면 미분하시오라는 뜻이에요. 변화율,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다 미분하는 뜻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부피를 구하고 걔를 미분하는 뜻이죠. 그럼 부피 구해볼게. 원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밀면적 원이죠. 파이의 제곱 곱하기 h 이게 바로 부피 구하는 공식이잖아.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꼬깔콘? 뭐 그런 건데 거기다 물을 채워갖고 물을 여기다 이제 또 집어넣으면 여기서 또 바닥부터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겠죠. 그쵸? 설마 가득 채우진 않겠죠.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중단할 건데 그러면 얘 파란색 부피 구하는 거야. 파란색 부피. 그럼 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R로 놓고요. 얘 높이가 필요하니까 H로 놓는 거죠. 그러면 보이시죠? 뭐는 필요해? 얘 뭐라 해야 돼? 닮음은 필요하죠. 네. 닮음 보이죠? 이건 몇 번 해서 닮음까지는 쉽단 말이야. 이제 많이 해서 큰 직각삼각형이랑 그다음에 요 파란색 직각삼각형 노란색 직각삼각형이 이게 닮음이죠. 그래서 일단 닮음 비를 좀 찾아와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반지름대 밑변이 나올까? 밑변대 높이로 할 건데 15하고 45니까 몇 대 몇이야? 이 정도를 할 수 있잖아. 15cm, 45cm니까 밑변대 높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4. 그러면 얘도 R하고 H도 역시 1대 3으로 또 쫓아가는 거죠. 내양일곱 일단 해보면 3R, 그다음 H 이게 바로 이제 요식까지 뭔가 조절을 하겠죠. 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요 뭐라 그러냐면 부피를 미분을 할 건데 높이가 9가 될 때 미분을 하래. 그러니까 높이가 9가 되는 순간에 부피를 미분을 하래. 그럼 그 얘기 뭐냐면 H에다가 9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H에다 9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높이가 9가 되는 반지름이 뭐가 되는 다음에 그냥 찍어버리면 돼. 그거는 거기 나오지도 않는데 높이가 뭐가 되는 부피 변화라면 이 말에 H에다 9를 대입한 건 맞는데 무조건 H만 있어야 돼. 왜? H에다 9 대입해갖고 없애버리려고.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R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R은 몰라. 물론 역으로 추적할 수는 있어. 높이가 9가 되면 반지름은 3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풀면 왜 현동 요소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알죠. 다시요. 부피식 찾을 거야. 그럼 부피식 보면 당연히 반지름하고 높이가 있을 거야. 걔를 미분을 할 거야. 좀 있으면 미분을 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듣고 뭐냐면 높이가 9니까 높이에다가 H에다가 9를 대입할 건데 그 얘기 뭐냐면 R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R을 죽여야 돼. R을 죽일 때 재수없다고 죽이면 안 되고 R은 네모를 찾아와서 요 R에다 대입을 할 거라고.
그 식이 여기 있는 거야. 그 식이. 여기서 H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절대로. H에 집어넣으면 큰일 나. 얘는 R은 네모를 가져올 거라고. 얘는 3분의 1 H죠. 이렇게죠. 그쵸? 이제 다 끝난 거야. 일단 부피식을 완성해 볼게. 부피식을 H만 쓴댔죠? 3분의 파이까지는 숫자니까 그냥 쓰고 요 아래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 H 요거에다가 제곱 걸고 H 이렇게 되겠죠. 됐어? 괜찮아? 계속해서 할게. 3분의 1 수빈 잘 봐야 돼. 9분의 1 곱하기 H의 세제곱 여기까지 됐다고. 조금 더 답은 27분의 파이 곱하기 H의 세제곱. 근데 여기에다가 H를 9를 대입하고 싶거든? 근데 아니야. 부피를 그냥 대입하지 말고 미분한 대로 대입해야 돼.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래서 부피를 미분한다고. 얘가 부피잖아. 27분의 파이는 숫자고 얘만 미분하면 되니까 3H 제곱 일단 여기까지 미분한 거죠. 여기서 이제 20%가 더 중요해. 20%가 이제 매우 어려운데 여기까지 되나 봐봐. 여기까지는 계산 수식이니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한다?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 가지고 H하고 R이 들어간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부피의 변화를 구하랬으니까 제일 먼저 순서는 당연히 부피식을 구할 거고요. 그럼 부피식에 보면 R제곱과 H, R하고 H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높이가 얼마 되는 순간 그때 변화율을 구할 거야. 그러면 H가 이제 최종적으로 9를 대입할 거야. 최종적으로는. 미리 대입하면 안 되고. 미분을 안 했으니까지. 그러면 H는 아는 거니까 R은 모른다고. R은 모르니까 여기서 R은 네모를 찾아갖고 H로 다 바꿔놓고 나서 미분을 하라고. 됐지? 괜찮아? 그러면 이 원통 문제는요. 이해를 시키는 건 선생님 거의 좀 실패를 많이 했고요. 이거 하나만 암기하자. 이거 하나만 암기하자. 이해를 하나만 주고 위치를요.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면 됐어? 옛날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죠. 맞지? 그럼 이 속도의 정의식이 뭐냐면 속도가 위치에 따른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을 갖고 있다고. 되게 어려워. 지금 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속도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인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위치를 미분하라는 게 지금 쉽게 얘기한 거고 어렵게 얘기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옛날 미분 기호 중에서 프라임이라는 기호가 제일 친숙한데 우리 DTDX라는 거 뭐 DSD 이것도 좀 어려운 거 하나 본 적 있죠? 이것도 미분 기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호는 뭐냐면 x에 대해서 여기 이제 fx가 오거든. 이게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쓰긴 써. 맞아? 그럼 얘는 뭐냐면 t에 대해서 x라는 식을 미분하는 얘기.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냥 그 정도 느낌만 가져봐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x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x가 위치가 x 값이 얼마큼 변하느냐를 dtdx라는 걸 쓰거든.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막 돼. 근데 되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누가 돼 없어져. 그래서 이 정도가 감이 띄워놓고요. 이거 그냥 원통 하나만 그냥 너무 어렵잖아. 이거를 기호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매 초, 그러니까 다른 말로 1초마다 5cm씩 솟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높이가 5만큼 증가한다 이 뜻이라고요.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dt, dh 이렇게 써요. 기호를 이렇게 써.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변화한다 이 뜻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 조금 외워봐. 너무 어려서 그래 이거.
이거 뭐 대학교의 수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게 한 문제가 이게 있어갖고 다시 이게 물이 흔히 이거 알려주겠지. 1cm마다 얼마 변해, 1cm마다 얼마 변해. 걔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dt, dh 이렇게 쓴다고. 이 뜻은 시간에 따라서 높이의 변화량을 뜻이 돼. 그게 얼마냐면 이 문제에서 5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 무시막지한 기호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 승부수거든요. 근데 저거는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기다 박스 쪽에 썼는데 몇 초? 3만큼 높이가 변한대. 아니면 물이 차오른대. 그럼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시간 t에 대해서 높이가 변화율이 얼마큼? 3만큼 된다. 이렇게 쓴다. 기호로.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야. 부피를 미분할 때 우리는 x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분을 해왔거든요. 근데 얘는 부피를 하면 x가 전혀 없어. r이나 h만 있을 거야.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맨 끝에 뭔가 하나 곱해야 돼. 뭘 곱하냐면 요 h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했다가 아니고 h에다 미분했던 이 뜻을 얘는 dt, dh라고 요거 맨 끝에 요거 하나를 써줘야 돼.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이걸 암만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져갖고 그냥 약간 톡톡톡 타치만 하고 이 두 개는 조금 암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 한번 다시 한번 풀 거야. 이 거지 같은 게 있었구나.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을 못 대는 거죠. 보면 일단 높이가 9가 되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변화율은 뭐라 그랬어? 미분하는 뜻이었어. 부피를 미분하는 얘기구나. 그럼 일단 부피식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 부피식은요, 파이의 제곱 h 3분의 1. 그러면 여기가 항상 높이가 얼마 되는 이런 말이 나와. 그 얘기는 이 높이 h에다가 9를 집어넣을 건데 r이 남아. r은 몰라. 그냥 모르다 생각하시면 돼, 편하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얘를 r 대신에 누구 h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례식으로 구해. 비례식으로. r은 네모를 구해서 h는 뭐가 아니야? r은 네모를 구해서 정확히 하면 h만 순수하게 남아.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래. r까지 있으면 r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더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h 한 문자로 바꾼 거야. 그러면 얘 따위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미분하는데 뭔가 좀 꺼림직었어. 왜?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했지 다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거 음함수의 미분이라서 미적분에 나온 개념이야.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x 말고 딴 걸로 미분하면 그 dd를 붙여주는데 그 분자에다가 내가 문자 미분 그리고 얘는 항상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dt라는 걸 붙여준 거야.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매 1초마다 얼마큼 변화한다 그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1초마다 얼마큼 변하는지 그게 이제 첫 줄에 나와. 첫 줄에.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5였대. 그리고 이제 드디어 9를 대입한 것이. 높이가 9가 되는 순간. 그럼 최종 답이 이제 나온 거죠. 27분의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9의 제곱 81 곱하기 5. 이거를 이제 열심히 계산하는 거지. 열심히 계산해 볼게요. 얘는 3, 1은 3, 9. 얘는 9, 1은 9, 9, 5, 45. 파이가 이제 최종 정답. 이렇게. 됐어요? 짱 어렵죠? 그래도 짱 도전 없어요. 60번 자기 손길로 한번 옆에 앞뒤에 보면 블랭크 많이 남아있을 거야. 자기 손길로 한번 풀이식으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얘랑 똑같이. 이거 완벽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유형이. 이게 유형이 많으면 뭐 더 들어가겠는데 이 나머지 유형들은 다 미적분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모든 개념을 소화하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몇 초 얼마만큼 높이가 변한다 하면 걔를 아이씨 짜증나지만 dt, dh가 얼마다 바꾸시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되는 순간이니까 r이 필요 없으니까 r은 네모를 찾아서 r을 척결하시고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아이씨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왜 h를 미분했지 해서 그때는 그냥 dt, dh라고 내가 h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 라고 그냥 맨 끝에 고백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절대 학생들은 고백을 못하고 안 해. 그래서 무조건 찍어 결론적으로. 근데 찍는 바에는 이렇게 좀 틀을 남겨놓고 가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답이 3번 나오셔야 돼요.
수체에서는 x에 대해서 미분을 이제 갖고 있는데 미적분은 x 말고 다른 물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니까 그때 배울 개념이에요. 일찍 나왔어. 암기 포인트가 크게는 두 가지가 암기 포인트고 좀 작게는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까지가 암기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를 먹어야 돼요. 문제는 100% 이해를 제가 암만 뭐 이렇게 1등급 달려야 돼도 이걸 100% 이해하는 친구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걸 100% 이해시킬 수는 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그러니까 뭐 기초 개념부터 다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그걸 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는 이해를 하는데 아우르다가 다 지석해갖고 결론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결국 많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어쨌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좀 그냥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출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생각보다. 근데 유형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 67번 도전하죠. 67번. 얘도 간간히 나와요. 내신에. 이거는 내신에만 등장하는 문제야. 67번. 이걸 처음 만나면 손도 못 대. 근데 풀고 나면 에이 별거 아니구나. 처음 만나면 왠지 0일 것 같아. 아니 이런 안 나오지. 마3, 마2, 마1, 1, 2, 3 6개 주나.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잠깐 얘기는 이 문제 의도를 알았다는 얘기야. 왜?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올 수도 있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마3으로 하자. 이건 A, B, C의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부호 찾는 거였어요. 얘는. 이거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그냥 바로 깨요. 야, 얘는 뭐냐면 이 A, B, C의 부호 찾는 거였어. 만약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A가 양수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A분의 1. 만약 얘가 B가 음수야. 계산하면 얼마야? B가 음수면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비를 나오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A가 양수, A, B, C의 부호 찾는 거야. 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럼 마이가 마이. 그럼 얘 C가 만약에 양수야.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C가 양수이면 요 계산하면 얼마야? 1. 1이지. 네. 왜 분자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C 밑에는 C가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1이겠지. 마이 마3. 그렇지? 이제 찾아갈 거야. 찾아갈 거야. 그러면 문제는 거기다 써줘. A, B, C의 부호 찾기 문제. 값은 절대로 못 찾아. 값이 안 나왔으니까. 제일 쉬운 거부터. 여기다가 C에다가 제일 쉬워 라고 써주세요. 제일 쉬워. 그리고 Y 절편. 됐다. 제일 쉬워. 이제 우리 함수를 쭉 나열했을 때 일반형이라고 했죠? 제일 끝에 있는 저 숫자는 누구 절편이라 해? Y 절편. Y 절편은 Y축가 어디서 만나냐? 이거 만나냐? 그럼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잖아. 됐다. C는 뭐였다? 음수였다. 그러면 얘부터 계산이 되냐? C분의 얘는 맞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A, B 찾는 게 그지 같아. 뭘로 찾을 거냐면 나름대로 얘 몇 참수 나왔어요? 3참수죠. 그러면 3참수의 본연적인 중요한 점이 누구냐면 압도적 이점이야. 극대점의 x좌표, 극소점의 x좌표. 이게 압도적인 중요한 점이란 말이야. 극대점 별로 생각도 안 중요해. x축가 만나는 거는 고일한테나 중요하지 우리 다 그렇게 안 중요해. 그렇지? 극점의 x좌표 중요해. 그럼 얘를 극점의 x좌표의 부호만 일단 따져보면 뭐야? 음수잖아. 얘는 0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지. 또 극소점의 x좌표의 부호가 얼마야? 얘도 음수지. 맞지?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속에 이제 핸드폰 냅두고 마지막에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 극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미분. 그렇지. 그래서 미분 들어가는 거죠.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미분 들어갈게. F'X. 얘는 다 3차함수는 무조건 3차함수, 4차함수는 다 극점의 x좌표 미분해서 풀어. 미분을 안 하면 못 풀어. 2x 플러스 a 플러스 b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죄송합니다. 줄었냐? 하나씩 안 쓴 것 같아. 3제곱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얘는 3x고 2ax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요거의 두근이 그 지금까지 계속 떠들었던 저거 뭐야? 극점의 x좌표잖아. 그치? 네. 극점의 x좌표가 불러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게 부호로 결정하면 뭐야? 둘 다 음수네. 얘도 뭔지 모르지만 음수. 얘도 뭔지 모르지만 음수. 됐지? 그 다음에 우리는 목적을 다시 상기할게. A, B 값. 지금 C는 나왔고 A, B 값 찾는 거야? 아니, 부호만 찾는 거야. 근데 A, B가 하필이면 어디 들어있어? 요 개수에 들어있어. 2차 방정식에 개수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끝맺음은 뭘로 할 거냐면 근각계수로 끝낼 거야. 가볼게. 두 근의 합은 구하는 공식을 그냥 박스로 쓸게.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 쓸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우리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숫자 값은 모르지만 부호를 알고 있지 않아? 음수 더하면 양수야. 음수를 더했어. 음수하고 음수를 더했어. 음수지. 음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마삼 마이를 더했어. 마이너스 5 음수가 되지. 됐지? 양변을 마삼을 곱해볼게. 그럼 2a이고 두 대만 바뀌겠네. 2로 나눠볼게. a는 뭐야? 양수 찾았다. 뭐 이런 그지같이 이렇게 돼. 그러면 곱해볼게. 곱하면 뭐 또 나오지 않을까? 곱은 공식은 박스에 돌릴게. a분의 c라는 공식이야. 그러면 a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c가 b였으니까. 근데 얘는 얘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양수겠죠. 그럼 양변에 상곱하면 b는 양수라고 있네. 됐다. 두 대 양수였네. 얘 양수였고 얘 양수였네. 그럼 요 계산은 얼마야? 1. 요 계산은 얼마야? 1. 요 앞쪽은 1, 중간 거 1, 뒤에 거는 막 1. 여기 있잖아. 그럼 세 개를 더했으니까 정답은 1이 답이 되는 아주 그지 같은 문제죠. 아까보다 낫지. DTD 지금 나는 그게 제일 그지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근데 조금 이거 절대 뭐 모의고사 수는 절대 안 나와. 이건 딱 그냥 내신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유형이에요. 그냥 요거는 우리 이거는 서윤이 교과서에도 있는 거라서 알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해준 적 있어 없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좀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6구는 우리 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갖고 이건 풀어냈으면 좋겠어. 6구 구안에 원뿔 집어넣는 거 69번이야. 69번 6구 69번이요. 구안에 원뿔 집어넣는 거는 괜찮아. 구안에 원뿔 집어넣는 거 책을 했었어. 피타고라스였는데. 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맞아. 얘는 피타고라스 아마 피타고라스 생각이 나면 조금 안 나오네요. 10도 안 나와요. 네? 10도 안 나와요. 높이. 분수예요? 자연수예요. 높이군요. 기억이 안 나오네. 설명 얼마? 9보다 좀 작았는데 이것도 바로 저 시간이 없어갖고 바로 볼게요. 지금 뭐래? 원뿔을 일단 이 말도 끊어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죠. 그거의 최대값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원뿔의 부피니까 일단 공식 사용할게요. 얘는 3분의 곱하기 밑면적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 이게 바로 원뿔의 부피죠. 됐죠? 그러면 원뿔의 부피 구하는데 필요한 거 기작 좀 해볼게. 나는 요게 이건 9의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이게 h 필요한 게 반지름 r 이렇게. 근데 얘는 키포인트가 이거였죠. 몬타우라스가 보여야 돼? 피타고라스가 보이셔야 돼. 여기서 이 피타고라스가 보이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피타고라스 보이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9의 반지름과 같으니까 6cm. 그럼 얘는 rcm가 돼 있고 여기는 전체가 h인데 요만큼 6만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h-6. 그래서 여기 피타를 보시면서 피타에서 식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 아까는 닮음 통해서 끄집어냈다면 구하는 원뿔은 피타에서 끄집어낸다는 거. 그 두 개를 비교적 외워놔야 돼. 그러면 r의 제곱 플러스 h-6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36. 얘는 r 제곱은 얘는 하자 1h 제곱 마이너스 12h 이거 뭐야 없네 36은 당연히 없네. 얘는 없어지네. r 제곱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h 이꼴요. 일단 요식 하나 키핑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몇 번 풀어보면 이거 어떻게 하죠? 한 문자로 바꾸죠. 그래서 내가 r 제곱은 네모나 h는 네모 둘 중 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대입하잖아. 네. 그렇지? 그럼 요식을 가만히 보면 h는 네모가 편해, r 제곱은 네모가 편해? r 제곱 네모가 훨씬 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이렇게 r은 아니지만 요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12h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다. 어디 r 제곱 통째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r 제곱 통째 많이 풀어본 사람은 자동수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피 계속 갈게요. 부피는 이게 하나 나와. 근데 이게 유형이 좀 몇 개 있어서 뭐라고 할지는 솔직히 몰라. 다 해주는 거지. 이 관련된 거 다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3분의 파이가 개수가 될 거고 h는 문점을 옮겨놓게. 이렇게. 이거 바로 부피식 구했다. 이것도 h로만 다 세팅이 됐네. 부피식 구했다. 그러면 이제 뭐하래? 너 부피식 구했니? 그런데 이제 최대가 되도록 최대.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최대값은 뭘로 구해? 미분해서 구하지. 그래서 부피를 미분할게요. 부피를 미분하면 3분의 파이는 그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3h제곱 플러스 24h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이꼴 0을 왜 붙였어? 이꼴 0은 극점의 X좌표 찾으려고 또 극점의 X좌표 찾으려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숫자니까 0하고 날려보내면 되고 마삼으로도 한 번 더 하면 h제곱 마이너스 8h 이렇게 됐네. h는 두 개 나오네. 0하고 h는 8 나오네. 그러면 얘 최대치수는 그래프를 그린 거죠. 누구? 부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최고차가 몇 차? 3차. 그런데 마이너스 3차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죠. 그러면 여기 부피 그래프. 그러니까 x를 h로 바꿔놓은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그럼 얘가 h가 0이고 요 h가 8. 그러면 h는 당연히 높이니까 양수점에서 볼 거니까 여기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반짝반짝 요게 보이네. 최대 값을 구하려면 8을 대입하면 되죠. h에다가 8 대입. 여기서는 높이만 구하라. 맞아요. 8 대입하면 녹아는 거 아니까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때의 높이만 구하라고 그랬죠. 이거 얼마? 8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힘들었죠.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운 포인트나 메인 포인트들이 조금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시험 때고 또 시험이 그렇게 막 여유있게 남은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집에 가서 조금 열심히 해 보셨으면 좋겠어. 오늘 일단 오늘 수정이 나갈게요. 오늘 11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좀 했는데 그래서 끝났네. 오늘 21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1탄 51번부터
다음에 100번까지. 그래서 좀 집에 와서 한번 얘를 한쪽 필기 채점이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월요일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월요일. 그리고 일요일날 국어는 저번 주랑 같은 시간대 잡았거든. 확인했나? 한번 핸드폰 그래갖고 한번 좀 확인해 봐봐. 맞나? 문자. 화요일날 와야 돼. 요번 다음 내일 모레부터 와야 돼.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와. 새로운 거 확인했어? 서울도 확인했어요? 일요일날. 서울도 몇 시더라? 맞아. 그다음에 뭐야?